거기서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꽃호티 중에서도 샤또 낭삐라는 정도 그 위에 것들 그 꽃호티 이제 4가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생산하는 게 그 와인들 그다음에 각 도메인마다 꽃돈 같은 거는 100%가 전부 네고시앙 와인.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포도 재배를 안 하는 거고 그 동네에 있는 포도를 전부 수확한 걸 이제 걷어다가 일종의 사다가 일종의 소작한다 그러죠. 우리가 소작을 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자기네 이제 집에서 와인을 만들어서 라벨을 붙여서 생산을 하는 거죠. 아무래도 기갈이라는 이름이 라벨 이름이 있으니까 기업형이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. 그렇죠. 기업형. 그러니까 기업형 형태로 와인을 만들어내는 걸 네고시앙 와인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꽤 오래된 시스템인데 그 역사적으로 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. 그리고 그다음에 도메인 와인은 자기가 자기네 집 밭에서 포도를 따서 자기가 병에 담고 자기가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자기가 내놓는 와인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값도 비싸지죠. 그래서 그런 와인은 좀 그래서 그 에디션을 제한하는 모양이죠. 저기 생산되는 많이 할 수가 없죠. 자기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슨 뭐 같은 지방에 뭐 자블레 집안이나 무슨 볼레 집안이나 다 보면은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이 있잖아요. 자기 1년 내내 같이 상시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산할 수 있는 양만 생산을 해요, 보통. 그 나머지는 네고시앙 와인처럼 주변에 있는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지방에 있는 아펠라시옹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포도를 사는 게 아니라 소작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. 물론 관리도 해요. 가서 어떻게 저기 막 재배를 해라 뭐 이런 관리도 하면서. 분명히 상대적으로 네고시앙 와인보다는 도메인 와인이 훨씬 비싸겠어요? 비싸죠. 훨씬 비싸죠.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한 1,500씩 차이 나요. 같은 꽃호티, 예를 들어서 꽃호티 그냥 지금 이 라벨로 기갈에서 꽃호티 붙어 있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한 7, 8만 원에 팔리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네고시앙 꽃호티고 이제 샤또 낭삐 같은 거 그러니까 도메인 꽃호티 그거는 한 내가 볼 때 20만 원 넘어갈 거예요. 그다음에 거기서 더 똑같은 아펠라시옹의 꽃호티 근데 거기서 더 이제 그 셀렉션 돼 있는 그런 등급이 있어요. 도리안이라든지 뭐 튜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거 있는데 그거는 병당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1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제 양보점에서 만드는 양보하고 그 일반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성 양보하고 그 차이라고 봐야지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요. 어렵게 하시지 말고. 아니야. 이렇게 또 너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또 듣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들이 또 들으면 이거 좋아한다고. 양복점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직접 핸드메이드 테일러하고 장인이 이제 지은 것도 있고 장인 밑에 이제 저 밑에 이제 저기 하는 교육받는 애가 또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도메인 와인하고 네고시앙 와인인데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 같은 마트 같은 데 가서 사 먹을 때도 그게 다 돼 있어요. 보면 알아요. 근데 알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지. 그냥 알 수는 없고. 아유, 뭘 사 먹는데 늘 항상 그 니난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뱃속에 들어갈 거 뭘 공부하고 먹어요. 아니야. 그래도 꼭 저기 해야지 우리가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아까 우리 기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와인의 맛 차이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한 그 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보기엔 그런 취향인 것 같은데.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. 여자들의 명품이나 와인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다고 해서 네고시앙 와인보다 도메인 와인이 항상 더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네고시앙 와인 왜 그러냐면 네고시앙 와인은 이제 그 여러 군데 이제 주정을 섞잖아요. 섞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매년마다 그 생산하는데 이제 어떤 일정한 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도메인 와인은 어떤 해에 굉장히 흉년이 들거나 그럴 수 있겠다. 풍년이 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점 저희가 있죠. 질문. 네고시앙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사들이는 거예요? 아니면 때로는 그 주정을 살 수도 있어요. 포도 물을
그러니까 이미 저기 된 거. 근데 주스돼 있는 걸. 이 정도 된 저기면은 이제 거의 그 포도만 가져다가 소작한다 그래 소작. 그 지방마다 또 약간 틀려요. 그러니까 보르도 지방하고 혼 지방하고 부르고뉴랑 또 틀려. 그 부르고뉴는 대부분 포도를 직접 가져다가 거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포도를 소작 줘가지고 그 메따지라 그러는데 그 소작만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또 저기 그 피티큘터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 한국말로 뭐라나 이건 농부들이 있어. 와인 농부들 포도만 재배하는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. 그리고 그 대신 이 보르도 지방은 전부 대부분 주종으로 사들여요. 주종으로. 그러니까 각 집에서 자기들이 일단 저기를 해야 돼. 양조해 놓은 걸. 양조한 걸 주종으로 사다가 그다음에 브랜딩은 또 자기 이제 여기서 라벨 붙이는 데 사지. 그래가지고 각 집안마다 전통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. 비슷한 경우예요. 아니 그러니까 그 명품하고 명품 짝퉁들 보통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. 그 품질에서는 별 차이 안 나거든. 다만 그거 저기 뭐야 라벨. 그다음에 그 와인 가도 결국에는 그 가문의 어떤 라벨링 이게 그 거기다 값어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. 사는 거지. 가치를. 그렇지. 사실 근데 그냥 데일리 와인 먹기에는 이런 와인이 전혀 문제가 없죠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러나 뭐 좀 뭐 따지고 마시려면 아니면 뭐 기념될 만한 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좀 더 우리가 좋은 와인이나 예를 들어서 환갑때라든지 뭐 칠순때라든지 팔순때 마시고 싶다. 그럴 때는 좀 의미가 있는 와인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도메인 와인의 장점은 뭐냐? 그 한 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와인은 일종의 타임 캡슐인데 그 한 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프랑스 그 와인 생산지에 이제 있는 그 한 해의 기후, 그다음에 천재지변 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고. 올해 와인 맛은 이런 맛이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쳐주는 거지. 그런 거에 대해서.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저기 MB 대통령 그 됐을 때 MB 와인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지금은 끼안티 졸라 잘 팔리든지 아니면 그 반대급 부족으로 졸라게 안 팔리겠어요? 왜? 문장이 닭이잖아요. 이거 MB가 그러면 와인 닭이야? 끼안티가 닭이란 뜻이야? 아니 끼안티 지방에서 그 목에 DOCG 등급을 줄 때 까만 닭, 붉은 닭 해가지고 목에 띠두르거든요. 난 몰라 또 그런 거 있어? 아니 우리나라 이명박 그 MB 와인을 만들었단 말이야? 아니요. 그러면 우연하게 그 방금 말씀했다시피 와인 양조 그게 뭐 누구죠? 오너 아니면 양조자? 도메인? 그러니까 와이너리 이름이 그러니까 저 그때 미셸 부당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MB라고 딱 라벨을 붙여놨어요. 그때 MB 대통령 할 때인데. 나는 또 이명박이가 또 와인을 대상으로 수입 활동을 한 줄 알고. 그래가지고 그 수익 사업을 한 줄 알고. 그때 그 청와대 뭐 선배가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거 보더니 MB 때? 예, 그래서 뭐 네 박스인가 12병짜리 네 박스 이제 사서 나한테 구입을 했죠. 그래가지고 그 MB 그 라벨이 찍혀 있으니까.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때 보내줬는데. 제일 원망하잖아. 왜 원상태 그대로 보냈냐고. 거기다 뭐 넣을 걸. 그거 누가 마실까 그거? MB 와인을? 어떤 놈이 마실까? 아니 MB 저기 뭐 저 상납했겠지 뭐. 아유. 상납 좋아요 좀. 여기저기 뭐 상납. 가지고 하여튼 와인은 뭐 하여튼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칠레 와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있어요. 몬테스 알파스에도 그 몬테스 알파스 정성을 들이고 자기들의 철학을 담아서 담아내는 와인이 있다고 난 들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한 90% 이상은 아까 얘기한 그 이제 네고시앙 와인이죠. 근데 칠레산 와인은 그 저기 저 제국주의 시대 때 패권주의 시대 때 유럽 놈들이 거기 가가지고 포도 심어가지고 생산한 게 아니고 원래 본토에서 칠레라는 나라 본토에서 와인이 있었던 거예요. 유럽 놈들이 전파시킨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유럽 문화지. 아니 거기 아메리카에도 다 대륙에도 이제 포도나무는 있었는데 이제 일종의 서양의 기술이잖아요. 기술. 그렇죠.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인을 이제 저기 그 와인 뭐 프랑스에 와인 전달된 때가 로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와인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담궈 먹고 있었는데
실질적으로 이제 기술, 양조의 기술이 이제 저기 된 첨단 기술이 들어온 게 기원전 한 몇백 년 전쯤으로 추측하고 있죠. 프랑스에 도입된 게. 아로니아 드세요. 킹스베리, 아사히베리, 아로니아. 또 그 와인보다 더 좋아. 그 뭐야? 우리 공짜로 광고해 드릴게요. 저기 광고 또 저기 딴지 마켓 가가지고 아로니아 사 드세요. 광고 달라고 비는 것 같은데 우리 다들. 광고 주지 마. 내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어. 너무 치사다. 자, 와인은 뭐 그 정도로 일단 오늘의 팁은 아무튼 그거. 인트로를 시작을 했고 오늘의 보이는 방송은 우리 기욤쌤의 와인 강좌, 네고시엔과 도메인 와인의 차이. 뭐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갔지만 일단 니나노에서는 요 정도 해가지고 다음에도 오디오가 됐든 보이는 니나노가 됐든 해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좀 해봐요. 여기 있네. 바이바이. 맥시 어부와 니나노클럽의 삐끼입니다. 제가 뭔 말 하려는지 예상들 하고 계시죠?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. 술 그것도 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의 팟빵 구독하기와 좋아요 하트, 다운로드, 페이스북 니나노 페이지 좋아요가 필요합니다. 정녕 니나노가 졸라 애쓰는 걸로 불쌍히 보이신다면 한 꾹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